한창 신나고 에너지가 넘쳐야 할 초등학생이 하루 종일 집에서 우울하게 누워있고 방에만 있으려 해요. 중학생인데 밖에서는 잘 놀고 오지만 집에만 오면 우울해하고 무기력해요. 고등학생,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 하는 나이인데 학교하고 집에 오면 하루 종일 하는 거라곤 핸드폰만 봅니다.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어요. 폰을 안 할 때는 그냥 시체 같아요. 그냥 누워있기만 하거든요. 이렇게 무기력이 누적되면 위생 상태까지도 엉망이 됩니다. 이게 더 악화되면 등교 거부에 방에서 안 나오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가 될 것 같은 걱정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 무기력증, 언뜻 보면 그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아이는 현재 살아가야 하는 동기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무기력한 것은 학업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무기력증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에이, 10대 땐 무기력해질 수도 있지. 내버려두면 알아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사실 문제는 이미 악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무기력증이 계속 누적되면 더 큰 문제로 심화됩니다. 바로 다음 4가지 문제로 더 악화되어 나타납니다. 첫째, 학업 성취 저하입니다. 무기력하고 학습을 하고 싶은 동기가 하나도 없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하지 않고 당연히 성적도 떨어집니다. 나아가 이런 아이들의 경우 장래 희망에 대한 의견도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다고 해도 뭔가 시도하고 노력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무기력증은 언뜻 보기에는 그저 잠깐의 게으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진로 선택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무기력한 아이들은 감정적 에너지 소모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관계 형성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 건강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 또한 줄어들겠죠. 그 결과 친구, 가족 간의 관계 단절로 아이들의 심리적 외로움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온라인에서 익명의 집단과 어울리거나 사회의 반항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무기력증으로 인해 학습 능력 부진과 사회적 고립은 정신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이 낮아진 아이들은 우울, 불안, 심지어는 자해, 심각할 경우 자살 시도 등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증가하죠. 정신건강이 나빠질수록 아이들은 더 무기력해지고 이 악순환은 결국 무기력함을 고착시킵니다. 넷째는 신체 건강 악화입니다. 무기력함으로 인해 운동은커녕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식사 습관과 밤낮이 뒤바뀐 엉망인 기상수면 패턴이 점점 고착됩니다. 당연히 신체 건강은 자연스럽게 악화되죠. 또한 운동 실력 저하로 다른 또래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게 되고 더욱 고립되게 됩니다. 아이들의 체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는 다시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까지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뇌의 도파민 회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도파민 중독,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즐거움, 쾌감, 희열 등의 감정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이를 소비적 쾌락과 생산적 쾌락으로 나눕니다. 소비적 쾌락은 말 그대로 놀고 먹고 소비하며 얻는 즐거움이며 생산적 쾌락은 노력하고 헌신해서 이뤄내는 내 미래를 위한 성취입니다. 생산적 쾌락은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꾸준해야 하며 스스로 정한 기준을 성취해 나가는 노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높은 생산적 쾌락을 위해서는 즉흥적인 소비적 쾌락을 참아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비적 쾌락은 쇼핑, 친구들과 놀기, 핸드폰, 게임, 유튜브, 인스타, 틱톡 등 SNS 같은 것만으로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뭔지 아시죠?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도파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상, 학업, 친구 관계에서 발전과 성장, 즉 생산적 쾌락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소비적 쾌락에만 빠져들게 되면 더더욱 소비적 쾌락에 집착하게 됩니다. 당장 손앞에 들린 핸드폰이라는 엄청난 소비적 쾌락의 도구가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부모님도 겪어보셨겠지만 소비적 쾌락은 계속해서 접하면 접할수록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부모님도 하루 종일 좋아하는 술을, 맥주나 와인을 마시고 드라마를 보고 핸드폰만 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어느 순간 스스로가 한심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우울한 감정을 회피하고자 더 술을 마시고 계속해서
페북, 인스타를 하게 되는 경험 모두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면 너무 우울하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소비적 쾌락에 도파민에 노출될수록 더더욱 무기력한 아이가 됩니다. 이를 답답하고 한심하게 보는 부모님과의 관계는 더 나빠지고 아이도 스스로 짜증이 나니 더욱더 소비적 쾌락에 집착하면서 무기력함은 커져갑니다. 그럼 이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할까요? 먼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동기부여란 단어는 의미 없습니다. 외부에서 동기를 불어 넣어준다는 뜻인 동기부여, 실제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도 내 아이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며 동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한 노력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되던가요? 왜 안 되냐? 동기는 본인 스스로의 내면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는 자기인식에서 비롯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별 맞춤형으로 아이의 기질, 환경, 상황, 가정 배경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하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행동 시작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소비적 쾌락에 빠졌던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무기력함을 극복하게 만드는 과정은 다음 3가지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적절한 보상과 페널티를 통해 억지로 생산적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의 아이를 말로 설득해서 행동까지 이끄는 것은 해보셨잖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집착할 정도로 좋아하는 핸드폰 사용을 보상으로 만든다면 무기력해진 아이도 억지로 생산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다시 심어줘야 합니다. 무기력의 이유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생각 혹은 실패의 경험에서 비롯하는데요.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혼이 났던 경험, 친구들에 비해 항상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 사회적으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 경험 등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었던 경험들이 은연중에 스스로 잘할 수 없다는 마음을 심어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성취의 경험을 쌓도록 반드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셋째, 자신만의 목표를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기력한 아이들이 가장 놀랍게 변화하는 변곡점은 아이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생산적 쾌락의 목표를 세울 때입니다. 작은 성취의 경험을 누적하고 아이가 자신감을 갖기 시작할 때 아이의 장점을 알아봐주고 관심사를 확장하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주면 아이는 놀랍게도 스스로 해보고 싶은 것들을 소소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기준에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존중하고 시도하도록 다양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이 과정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센터큐의 황금률이 필요합니다. 센터큐의 황금률을 제대로 작동시키면 아이가 자기관리 능력, 통제력, 자기주도성을 신속히 회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모님께 예의입니다. 부모님께 예의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무기력해진 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거나 관리하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부모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아무도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최소 요를 붙여 존댓말을 쓰게 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부모님이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관리입니다. 매일매일 방 정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 정리를 해야만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용돈을 받도록 철저한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아이 스스로 기상 및 취침 시간을 지키도록 계속 확인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취침 시간은 오후 11시 반에서 00시 반 사이이고 기상 시간은 오전 8시에서 8시 반 사이입니다. 특히 취침 시간이 중요합니다. 취침 시간이 되면 폰 사용을 멈추고 모든 불을 끄고 활동을 중지하고 침대에 눕게끔 해야 합니다. 이 약속이 지켜져야만 핸드폰과 용돈 보상을 허용해야 합니다. 셋째, 실행 가능한 자기개발, 즉 학습 시간의 누적입니다. 무기력에 빠진 경우 무조건 1:1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실행 가능한 학습 계획을 최적화해서 수립하고 아주 작게끔 다시 시작하게 해야 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최소 시간부터 조금씩 진행할 수 있는 진도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긴 작은 성취를 진심으로 칭찬하며 자존감을 키워줘야 합니다. 무기력한 아이들에게는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하찮은 아주 작은 성취도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이의 무기력증이 우울증의 수준이라면 전문의의 진료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무기력함도 우울증도 결국 내면에서 비롯한 동기를 통해 행동이 시작되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은 실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하고 성실한 일상을 유지 관리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춘기는 인간의 성장 과정상 부모에게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서부터 독립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 속의 자아를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무기력하다고 압박하고 혼내며 억지로 변화를 이끌려고 하거나 더 우울해져서 자살을 한다고 아이가 말했다고 애걸복걸 애원하며 이끌려가지 마시고 아이가 스스로 내면의 동기를 찾고 시도할 수 있도록 아이의 기질, 환경, 상황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해서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행동의 시작점을 찾아내고 어떻게든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보고 가이드를 모두 따라서 시도해봤음에도 사춘기 자녀의 변화를 만들기 너무 어렵다면 언제든지 저희 센터큐에 상담 신청해주세요. 또한 댓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선정하여 적합한 대응 방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